물론 이제 선제 공격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선제 공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수도 서울이겠죠. 정말 서울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전쟁에 일어날 기미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는데 그게 이제 북한이 한국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만약에 선제공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디부터 공격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선제공격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선제공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수도 서울이겠죠. 서울, 네. 그다음에 계룡. 그러니까 군사 시설들 위주가 되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잘 보면 공산주의 계열, 이 독재주의 국가들의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민간인 지역을 때리는 거에 주저함이 없나요? 주저함이 없어요. 막 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서울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17년에도 2017년에도 전쟁 유기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강연들을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이제 그런 거 많이 강연하러 다니고 했는데 사실 요즘 그런 주변에 있는 제 지인분들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 나가면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궁금합니다. 저 여기 사무실이자 집인 이곳에 뭐 좀 챙겨놔야 되나요? 이 전쟁 시 생존 요령. 일단 처음으로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전쟁에는 다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 전쟁에 일어날 기미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는데 그게 이제 몇 가지 좀 군사 용어를 알면 좀 도움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와치콘. 그게 뭐냐면 이제 대북 감시 태세를 뜻하는 건데 이 와치콘이 보통 이제 4단계입니다. 평상시에는 만약에 이제 뉴스 보시는데 한미 연합사에서 와치콘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짝 긴장하셔야죠. 그러니까 뭔가 징후가 지금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되고, 근데 그게 꼭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제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실 겁니다. 데프콘. 데프콘. 예.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래퍼? 아니면 MC 진행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디펜스 리디니스 컨디션의 약자입니다, 데프콘은. 그래서 이제 방어 준비 태세 이런 걸 얘기하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데프콘 3 되면 이제 살짝 그러니까 연습 상황을 주잖아요, 항상. 그래서 데프콘 3 되면 이제 준비하고 있다. 데프콘 2 되면 막 짐 싸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무기 막 분출하고 탄약 수령하고 1 되면 이제 진지 이탈하잖아요. 전시 장소 나가잖아요. 3가 갑자기 나왔다. 뉴스에서 데프콘 3가 나왔다. 데프콘 3도 사실 발령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지도 않아요. 제 기억에는 90년대 초 걸프전 때 그때 한번 데프콘 3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걸프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면 또 북한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개의 전쟁 항상 이제 그때는 개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데프콘 3 됐었는데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근데 만약에 뉴스에서 데프콘 3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데프콘 2 얘기 나온다. 그때는 정말 많이 긴장해야죠. 그때는 정말 당장 뛰어가서 사재기를 하셔야 돼. 실제로 저는 이제 17년도에 그때 정말 전쟁 날 뻔 위기까지 한번 쫙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또 편의점 가서 생수하고 햇반하고 스팸 사놔라. 집에 이제 버너랑 이런 건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실수하는 게 비상식량으로 자꾸 라면을 언급하는데 라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왜요? 라면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라면이 일단 끓이려면 버너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물이다 보니까 그럼 그만큼 식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히려 햇반이 낫다. 오히려 그런 게 낫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편인데 왜냐면 햇반은 이제 물로 데핀 다음에 그 물을 우리가 씻을 수도 있고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라면은 국물로 다 돼버리니까 그리고 라면은 또 이게 짜다 보니까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햇반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캔 제품들 그런 게 사실은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전쟁의 위기가 항상 공존하는 나라고 또 군사분계선과 이 서울이 가깝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인지를 잘 못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인지 못하니까 준비를 대부분 안 해놔요. 안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7년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큰 외국계 회사들, 한국 지사들 보면 그때 전투식량, 방독면, 안전모 이런 거 그때 다 비치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난 상황도 있을지 모르니까 안전모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 배낭. 예, 거기에는 이제 의료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 전 사실 2017년에 그걸 가지고 다녔었어요. 응급 키트를 갖고 다녔었어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데프콘 2 상황이면 이때는 아마 주문해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재기 들어가서. 그래서 3 정도에는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만약 2 상황 되면 증시도 막 내리치 꽂을 겁니다, 그냥.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화 가치 막 폭락하고. 그래서 달러. 저는 금 아니면 달러.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뭐죠? 그 요즘에 비트코인. 코인.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전쟁이 나잖아요? 그냥 사이버 머니예요. 왜냐? 네트워크가 다 끊기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데 네. 데이터 접속이 안 되는데 네.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해외에 나가서 데이터 접속이 될 때. 그럼 해외에 아마 2 정도 되면 나가기 힘드실걸요? 3 때 그럼 나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2 정도 되면 아마 이제 인천공항 몇 터지고 이제 공항마다 이제 막 문 닫고 막 난리도 아닐 겁니다. 고속도로 막 몇 터지고 막. 네. 그럼 3 때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3가 됐을 때 전쟁이 난다라고 100%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뭐 편의점 가서 카드도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포탄이 떨어진 상황이면 카드도 안 되죠? 그러면 사실 현찰밖에 없어요. 현찰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달러는 받죠. 아니면 귀금속, 금. 그런 거 정도는 투 상황이 되면 아마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 원되고 정규작전, 진짜 전쟁이 나면 아마 뭐 비트코인 이런 거는 그냥 허공의 돈이죠, 그냥. 방독면도 사놔야 되네. 방독면도 있으시면 좋고요. KF94 같은 것도 그나마 있으면 좀 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군용 방독면은 사기가 어려우실 거고, 뭐 화재 관련된 방독면들은 또 군용 방독면 비싸요. 팔지도 않고 비싸고. 그러니까 화재에 대비한 방독면 같은 것들은 비치해 두시면 좋죠. 물은 생수밖에 사놓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급수시설이나 뭐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생수를 평상시에도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집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생수를 500리터짜리 한 박스 사놔요. 한 박스? 네. 6개? 그러니까 좀 많은 거. 한 20개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하나 사놔요. 왜냐면 이제 어디 밖에 나갈 때 이제 놀러 갈 때도 쓰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쌀도 보통 이제 달랑 한 포대 사는 게 아니라 한 2포대를 사요. 한 번 살 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집에 뭐 버너나 이런 거 있으니까. 밥해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이렇게 여유분을 갖고 계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또 큰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파트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쟁이 나면 이제 단전단수잖아요. 그러면 대소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끊기는데. 창문을 열어야 되나? 그게 진짜 가장 큰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진짜 한 3 정도에 정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나는 그때 직장 안 다니고 네. 뭐 상관없이 난 살아야겠다. 그럼 3 해외 나가는 것도 방법이고 3 아니면 세컨하우스 지방에 아파트 말고 전원주택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있으신 분은 오히려 그런 데로 가는 게 낫죠. 왜냐면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안 되면 땅 파고 싸면 되니까.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런 오히려 정말 이 아마게돈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막 그런 집들도 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약간 뭐 이게 안보 불감증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준비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시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시장이 좀 필요해요. 아파트가 제일 그래서 위험하고 또 한 가지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포탄이 떨어진다. 포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고층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타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갈 수 있거든요. 계단 타고 내려가다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아파트 보면 화장실이 집 중앙 쪽에 있어요. 가운데 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창문이 없죠. 네. 그래서 글로 도망가십시오. 화장실. 네, 화장실 도망가십시오. 거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파편에 의한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 화장실에는 창문이 없네. 그리고 이제 진짜 데프콘 2가 됐다. 집에 만약에 욕조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욕조에 물을 받아놔야 돼요. 왜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미리 틀어놓게. 네, 그래서 뉴스를 듣자마자 빨리 받아놔야 돼요, 물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생존 방법이에요. 그럼 궁금한 거는 네. 만약에 이제 뭐 전쟁의 기미가 느껴졌어요. 네. 데프코이든 와치코니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비상시설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 플러스로. 집에 있는 사람은 화장실로. 집 안에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 빨리 살 길이 찾기 비상시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내려가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탄이 낙하된 상황에서 내려가다가 오히려 비명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차라리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돌아다니시다가 만약 그런 상황이 생겼다. 빨리 지하로 시설로 들어가야죠. 지하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그 역사들이 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특히 여의도역, 뭐 마포역 거기는 벙커버스트로도 뚫기 힘들어요. 거의 뭐 100m 이상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절로 들어가기 제일 좋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가족분들하고 이 평시에 이런 걸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데 서로 헤맬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7년에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아기가 없었는데 야 무슨 일이 생기면 집에 있어라. 나도 서울에 있다가 뭔 일이 생기면 걸어서라도 집에 오겠다. 걱정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렇게 이제 정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집이 아닌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중간 지점을 뭐 설정을 해놓다든가 그런 걸 해놓으셔야지
잘못하면 이상 가족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2017년에 제가 그러더니 무슨 일 있어도 집에 있어라.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집으로 오겠다. 근데 이제 집에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에 있으면 그나마 안전한 건데 뭐 총이나 뭐 이런 걸로는 근데 미사일 같은 게 날라오면 아파트 같은 데 부딪히는 게 굉장히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었을 때 하시는 아, 시간이 있을 때.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권유 안 드리는 이유가 잘못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계단 내려가다가 그것 때문에 오도가도 못할 수가 있어요. 또 뭐 압사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려가다 보면 그런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집안의 안쪽에 있는 구역으로 들어가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보면 화장실이 좀 중앙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요거를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1시간 만에 수도권에 어느 정도 포탄이 날아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계산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뭐 수만 발 떨어진다, 수천 발 떨어진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고 또 그런 기미가 보이면 아마 우리 군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막 수만 발 떨어진다라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계절이 있죠. 전쟁과 관련이 있나요?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는 건물을 질 때 보통 단열재를 넣잖아요, 다. 근데 생각외로 단열재 안 쓴 나라를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건물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일종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어떤 분들은 북한이 저렇게 쏴도 실제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다 이제 콘크리트를 많이 쓰고 뭐 벽돌로 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최근에. 거기다 이제 단열재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부가적인 벽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포탄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지 않냐. 다만 이제 미사일은 좀 예외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KN-23 이제 뭐 미사일들 우크라이나 쏜 거 보면 그냥 뭐 위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 이런 건물은 사실 불가능한데 뭐 웬만한 뭐 4, 5층짜리 건물은 거의 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뭐 화장실에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이제 장사정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관련된 이야기로 위원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혹시나 북한과 전쟁할 때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뭘까요, 그러면? 근데 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도 과거에 이제 국방부 브리핑룸을 출입을 했고, 그다음에 뭐 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접했는데, 사실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지금도 사실 이제 김정은의 동선은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쟁의 징후가 보였을 때는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근데 이제 정보 판단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6.25 전쟁도 보면 우리 군이 미리 안 게 많았어요. 최종적 판단에서 약간 미스가 생겨서 그 전쟁이 난 거지.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와치콘, 데프콘 이런 단어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평시에도 하고 있으셔야 되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번 국군의 날에 현무5 같은 그야말로 대량 응징보복 무기도 선을 보였지만 사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게 참 100%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대 맞고 시작해야 되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선제 공격은 우리가 그냥 애초부터 먼저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포착됐을 때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그 가능성이 저는 많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이제 미국도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한 대 맞고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대 맞고 시작하면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그걸 뭐 한 대만 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평시에도 유사시를 대비한 여러 준비를 해놔야 된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생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여유분으로 평시에도 갖고 있으시면 정말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유사시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는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뭐 지방에 되도록 남쪽이게 좋겠죠. 군사시설이 없는데. 근데 그게 발동됐을 때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일단 3 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3 때. 2에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지. 다 나오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3 때 만약에 나 정말 도망가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제 뭐 전원주택 조그만 거라도 갖고 계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차피 원화는 전쟁 나면 이제 휴지 조각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이나 유로화, 달러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도 조금씩이나마 아니 여행 가실 일 있으면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요새 좀 달러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로화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엔화, 인민폐, 원화는 제가 봤을 때 별로 그 전시에는 좀 가치를 발휘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집은 어디 쪽이신가요? 저는 저기 수도권이라. 네. 그쪽으로 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웬만한 필요한 것들은 다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방에 세컨하우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사실 거기 가서 많이 고기 두고 먹고 했는데 약간 저는 그런 대비책을 하나 갖고 있죠. 네. 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러시아인지 우크라이나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병력이 부족하니까 그 클럽이나 술집이나 그런 데서 남성분들을 우크라이나 징집해 가는 모습을 봤는데 야 이게 참 그게 근데 여러 측면이 마음에 들더라고. 아니 그게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그거 우리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면서 왜냐하면 지금 병력이 우리가 50만을 간신히 유지하거든요. 점점점 줄어들면 결국 예비역으로 40살 이상도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그래요. 40살 이상이 가요 전선에. 그게 절대 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40이 넘은 분들도 다시 군대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분이 나라에 가내야 되는 게 애국심의 측면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또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갔다가는 진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진짜 실제로 우크라이나군 같은 40살 이상 된 분들도 40살 이상 된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헤어져서. 네. 저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세컨하우스 살 돈은 없으니까 생수부터 한 100병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좀 모아두세요. 달러는 유튜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또 수단이 있었군요. 네, 위원님과 오늘 못다한 질문은 또 다음번에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대현 군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